30대가 되고 나서는 딱 하나만 봤던 것 같아요. 지금 결과물이 쌓이고 있냐? 글을 쓰거나 만화를 그리거나 뭐든 간에 지금 뭘 잘하시려고 공부를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분들 공부를 멈춰야 돼요. 처음부터 너무 엉망인 결과물을 보는 건 싫은 거야. 무서운 거야. 그래가지고 공부를 하고 연습을 하고 막 그러거든요. 못하는 게 무서워서 연습으로 도망간다고 얘기해요. 공부로 도망간다고. 30대가 달라지는 게 뭐냐면 이제 결과물이 안 쌓이는 공부 위험하다는 거예요. 시작부터 말씀드리면 이 영상은 의자 광고 영상입니다. 스토리캠프에 광고 의뢰가 들어오면 저는 이게 뭐 이야기가 좀 담길 수 있는 만한 얘기인가 살펴보는 편이잖아요. 저희가 무턱대고 막 받지 않잖아요. 근데 이번에는 제가 미팅을 하고 조금 감동을 해버려가지고 이거 어떻게든 진행을 하고 싶다 그래서 진행을 했는데, 만화가들에게는 여러 선생님들이 있어요. 대표적으로 뭐 이현재 선생님, 허영만 선생님 이런 분도 있지만 그 중에서 가장 존경받는 분이 이두호 선생님인데 혹시 아세요? 머털도사 그리신 분이 이두호 선생님이거든요. 선생님들의 선생님인데 이분의 유명한 어록 중에 하나가 만화는 엉덩이로 그리는 것이다. 이 말이 좀 유명해요. 많은 분들이 이거 막 써놓고 붙이고 막 그랬어요. 오래 앉아있는 사람은 못 당한다. 아무리 그림에 재능이 있어도 더 오래 앉아있는 사람이 이긴다. 뭐 그런 얘기인데, 저도 사실 이 말을 10대 때부터 막 감동해가지고 적어가지고 책상에 붙여두고 살았거든요. 필통 열면은 만화는 엉덩이로 그리는 것이 되게 나왔어요. 되게 뜨거운 소년이었기 때문에. 사실 웹툰 작가 말고도 여기 PD님들도 그렇고 웹소설을 쓰시건 뭐 크리에이터를 하시건 오래 앉아있는 거는 기본이잖아요, 요즘에. 저도 사실 솔직히 말하면 한 10년 전 정도 가까이 지금 허먼 밀러 의자를 쓰고 있었거든요. 제가 돈을 좀 벌고 나서 제일 먼저 산 게 이 의자예요. 왜? 엄청 유명하고 제일 비싸잖아. 근데 솔직히 제가 고백을 하자면 가끔씩 허먼 밀러 그 비싼 100만 원 넘는 그 의자를 앉아가지고 일을 하다가 가끔씩 의심이 드는 순간이 있어요. 불편한 순간이 있었어. 제가 제대로 못 사용하는 걸 수도 있지만 아무튼 이게 비싼 건데 불편하네 하는 순간이 잠깐 올 때마다 말을 못해. 왜냐면 의자의 가격대가 저를 설득한 거예요. 아, 내가 몰라서 그런 거 아닐까? 좋은 거겠지 이런 식으로. 그러다가 얼마 전에 이 스토리캠프에 사이즈 오브라는 의자 브랜드에서 연락을 주셨습니다. 그분들이 의자를 들고 오셨어요. 이겁니다. 이겁니다. 딱 앉아서 설명을 듣는 순간 제가 의자에 대해 내가 잘못 알고 있던 거, 그 비싼 의자를 썼으면서 불편했던 이유, 이 모든 비밀이 한 번에 다 풀리면서 약간 제 머릿속에 현타가 왔어요. 제 30대 때의 기억이 쫙 흘러가면서 약간의 어떤 깨달음이 왔다 그래야 되나? 그래서 오늘은 의자 광고인데도 불구하고 저의 30대 얘기를 좀 해보는 영상입니다. 광고 영상인데 왜 네 얘기를 하냐? 괜찮습니다. 광고주한테 허락받았습니다. 40대 중반이에요, 제가 벌써. 그러니까 30대라는 시기를 보낸 지도 5년이 넘게 지났잖아요. 지금 오니까 좀 정리가 되는 게 있더라고요. 진짜 미친 사람같이 일을 해봤던 30대를 보냈기 때문에 거기서 배운 걸 제가 한번 정리를 해보는 시간을 갖는 것도 좋을 것 같다. 굳이 얘기하자면 내가 그때 이걸 알았더라면 시리즈에 가까운 거죠. 정말 여러 가지 뭐 인간관계, 사회적 책무 여러 가지가 있지만 제가 그 얘기를 다 할 수는 없고요. 크게 커리어하고 건강 이렇게 나눠가지고 얘기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저의 커리어가 온갖 박리담의 형식이거든요. 그러니까 팔레트가 순수함과 거리가 멀어요. 온갖 잡스러운 게 다 들어가 있어요. 근데 그 모든 커리어 한가운데 제일 중요했던 줄기를 따져보라고 하면 닥터 프로스트라는 저의 대표작 웹툰이었어요. 저한테는 굉장히 중요했던 작품인데 이 닥터 프로스트가 연재가 된 게 2011년입니다. 제가 30이 딱 됐을 때 연재가 시작된 거예요. 그리고 10년 후 39에 연재가 끝났어요. 그러니까 저는 30대 10년을 한 작품으로 정리를 해버릴 수 있는 그런 삶을 산 거죠. 과거에 옛날에 20, 30대하고 지금의 20, 30대는 외모부터 달라요. 그때 20대 사진 보면은 깜짝 놀라요. 완전히 어르신이야. 근데 지금 20대 제 사진 보잖아요. 그냥 완전히 애새끼가 따로 없어요. 그러니까 나이대별 이 나이 때는 어때야지 이런 커리어 목표가 완전히 변한 거잖아요, 시대가. 지금 기준으로 20대는 뭔가를 이루거나 증명하는 게 너무 어렵지 않습니까? 대학에서 막 졸업을 하면은 제일 혼란스러운 게 뭐냐면은 이제 내가 취업을 하고 커리어를 이제 시작을 해야 되는 시기가 오는데 정작 대학 졸업을 앞둔 본인은 자기를 어떻게 느끼냐면은 나는 그 무엇에도 전문가가 아니다라는 느낌을 받잖아요. 여러 번 제가 하는 말이지만 대학 시절은 전문가를 키우는 시기가 아닌 것 같아요. 그냥 교양인을 키우는 정도. 그렇다면 이제 전문가가 뭐냐? 뭔가를 전문적으로 할 수 있는 사람이란 뜻인데
분야 상관없이 이 전문성이라는 게 바탕이 되는 지식과 경험치가 쌓여서 그 노하우를 많이 쟁이고 있는 사람, 거기 더 나가서 그걸로 신뢰감까지 줄 수 있다? 이건 전문가를 할 수 있죠. 근데 이 여러 가지 중에서 20대 때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어쩔 수 없이 한 가지 항목이 빌 수밖에 없어요. 당연히 그게 바로 경험치입니다. 현장 경험, 실무 경험 이러는 거는 20대 때 충분히 쌓으려고 해도 절대 회귀자가 아닌 이상 쌓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회계물이 유명한 거예요. 20대로 돌아갔는데 나 이미 만렙이야. 이런 걸 다들 원하는 이유가 그거란 말이지. 그래서 20대에는 전문가로 자리 잡기가 사실상 굉장히 어렵습니다. 전문성과 신뢰감 요거를 시장에 보여주는 20대는 드물어요. 10대를 심리적 불확실성의 시기라고 한다면 20대는 커리어적 불확실성의 시기라고 부르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20대들은 기본적으로 그냥 기약 없는 시도를 계속 해야 되고, 근데 기약 없는 시도가 어떤 거냐면 엄청 두려운 거예요. 이게 나한테 결과물을 줄지 안 줄지 모르고 그냥 헤딩을 하는 거니까. 근데 이제 저한테 좀 위안이 됐던 게 뭐냐면은 어떤 종류의 경험치는 마음속에 그냥 적히거든요. 기억이 되는데 어떤 종류의 경험치는 마음속에 음각돼요. 완전히 선명하게 새겨진다는 거지. 그런 경험치들이 주로 어떤 걸까요? 그러니까 성공 경험치, 실패 경험치 중에서 어떤 경험치가 주로 선명하게 새겨질 것 같으세요? 당연히 실패 경험이에요. 이건 심리학적으로 너무 일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공의 경험을 강렬하게 새겨놓은 선조들도 있을 거예요. 그분들은 우리의 선조가 되는데 실패했겠죠. 다 죽었어. 왜? 무슨 사냥만 나갔다 오면 야 봤냐? 내가 말이야 이번에 검초랑이 미간에 딱 궁 써가지고 잡았잖아. 이것만 기억하고 있어봐. 여기에 취해 있잖아요. 그러면은 궁 썼는데 빗 맞는 날 돌아가시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이 맨날 실패하고 시행착오하고 뭔가 실수한 경험을 시게 기억하는 분들, 이런 분들은 보통 살아남아가지고 우리의 선조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사람은 실패 경험이 강렬하게 기억되는 게 당연한 건데 문제는 이게 아프잖아요. 그래가지고 20대 때 이 실패 경험을 회피하는 분들, 그런 분들이 그 대가를 30대 때 다 치러요. 반면에 뭐를 잘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못해보려고 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그걸 30대 때 슬슬 보답받기 시작하거든요. 30대가 되면은 이제 막 커리어에 톱니바퀴가 맞물려가지고 돌아가기 시작을 해요. 내가 만났던 사람들, 인맥들, 아무 이유 없이 했던 시도들이 기회가 돼가지고 돌아오고. 그럼 이제 이 30대가 돼서 이제 게임이 제대로 돌아가려고 했을 때 가장 중요한 게 뭘까? 그리고 제일 많이 실수하는 거. 저는 그걸 뭐로 보냐면은 실질적 결과물 이슈라고 봐요. 실질적인 결과물을 본격적으로 만들어내는 시기가 이 30대 10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이 얘기를 왜 하냐? 생각보다 실질적인 결과물을 쌓는 거를 등한시하거나 놓치는 분들이 꽤 많습니다. 근데 이 실질적 결과물이라는 게 하나씩 쌓이기 시작해야 비로소 두 가지가 가능해지거든요. 하나가 시장에 자기를 증명해낼 수 있다는 거. 두 번째가 소위 요즘 많이 얘기하는 거, 브랜딩이 된다는 거. 요즘 이 브랜딩이라는 말도 약간 오염이 돼가지고 여러분 피로감이 좀 오는 단어인데, 저는 브랜딩을 그냥 가볍게 심플하게 이렇게 봐요. 기억되는 힘. 전 국민에게 기억돼야 되는 게 아니라 내 거래처에게 기억되는 힘. 이거 브랜딩이거든요. 담당자에게 기억되는 힘. 이거 브랜딩이에요. 아무튼 브랜딩은 기억되는 힘인데 그것을 만드는 것 중에 하나가 실질적 결과물이라는 거예요. 자세히 말씀드려볼게요. 문제가 뭐냐면은 30대 띵 되자마자 갑자기 실질적 결과물이 자동으로 막 쌓일까요? 심지어 그 결과물들이 좀 그럴싸할까? 그렇지 않습니다. 30대가 되면 몇 가지 공격을 동시에 받습니다. 요즘 20대까지는 뭔가 딱히 성과를 못 내도 주변에서 좀 그러려니 하는 게 있잖아요. 사회적인 전체적인 분위기를 보면은 20대 때 내가 막 엄청난 성과나 성취를 못 내도 이해하는 분위기가 좀 있어요. 30대가 되잖아요. 그러면 되게 시선이 불합리하게 변합니다. 원래 타인은 우리를 퉁쳐서 보게 돼 있어요. 내가 보는 나의 포지션, 내가 보는 나의 이 느낌하고 사회적 인식이라는 건 원래 별개로 가는 거예요. 왜 그 짤 있잖아요. 내가 보는 나, 엄마가 보는 나, 친구들이 보는 나, 뭐 있잖아요. 그게 다 다르다는 거지. 예를 들면 군대에 간 사람이 제일 듣기 싫은 말이 뭐예요? 뭐야, 너 벌써 제대했냐? 이 말 들으면 개빡치거든요, 진짜. 왜냐면 남들은 내 군생활을 퉁쳐서 보니까 나한테나 이게 길었던 시간이지, 남이 보잖아요? 그럼 벌써 저녁이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10대에서 20대 사이에도 있었어요. 얼마 전까지 10대 학생이었는데 나는 갑자기 대학 가고 20대가 되니까 다들 옆에서 어른이래 나보고. 그래가지고 20대 초반에 20살, 21살 되게 혼란스러워 하시는 분들 많지 않아요? 근데 이게 30대 건너갈 때도 똑같이 있어요. 30에 넘어가잖아요. 갑자기 커리어적으로 성과를 내야 되나? 좀 그럴싸한 결과물을 내야 되나? 이런 압력이 내부에서도 오지만 외부에서도 옵니다.
근데 이게 이제 회사에 있다. 그러면은 남이 시켜서 하는 일은 하기가 싫죠. 괴롭죠. 하지만 좋은 점이 있어요. 뭐지? 결과물이 쌓입니다. 실질적 결과물이 중요하다 그랬잖아요. 이게 저절로 쌓일 수 있어요. 근데 내가 하고 싶어가지고 일을 한다. 유튜브를 한다. 웹소설을 쓴다. 웹툰을 한다. 이런 걸 하는 사람들은 당장 누가 일을 막 시켜가지고 하는 건 아니에요. 이게 종이 한 장 차이로 굉장히 위험하거든요. 왜 그러냐면은 사람의 동기라는 거는 아주 빠르게 달아 빠집니다. 풍화작용이 금방 와요. 가끔 되게 단단한 동기라는 게 있을 수도 있는데 그냥 내가 좋아서 하는 거야 정도의 동기잖아요. 그러면은 현실적으로 마감이 닥쳤어, 돈이 필요해, 외주가 필요해, 반응이 안 좋아, 이런 문제를 하나둘씩 맞다 보면은 점점 빨리 깎여나가거든요. 사람마다 이 일을 계속 하게 만드는 연료통의 연료 성분비가 좀 다르거든요. 어떤 사람은 절대 싫은 소리 듣고 싶지 않아. 나는 누구한테 책 잡히는 게 너무 싫어. 그래가지고 벌벌 떨면서 마감 너무 잘 지키고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돈, 실질적 보상, 이게 너무 중요한 사람이 있어. 20대 때 시도를 많이 하는 게 왜 중요하냐면 연애를 많이 해보면 알거든요. 내가 어떤 종류의 외모에 끌리는지를 알고 어떤 종류의 이성은 절대 못 버티는지도 알아요. 근데 연애를 안 해보잖아요. 그러면은 이상형 얘기만 주구장창 하고 있어. 20대 때 시도를 많이 해본 사람들은, 그러니까 실패를 포함한 시도를 많이 한 사람들은 내가 스트레스를 제일 많이 받는 게 어딘지를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나라는 사람의 버튼이 어디 달렸는지 알 수 있어. 아, 여기 눌리면 내가 발작하는구나. 그리고 절대 못할 것 같은 일이 뭔지도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 이해 해상도가 어느 정도 올라와 있냐에 따라서 30대 때 계속해서 일을 하게 만드는 도구를 많이 가질 수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자기에 대한 이해가 너무 없잖아요. 그러면 나랑 딱히 맞지 않는 동기 한두 개만 들고 일을 해야 돼가지고 일은 지속하더라도 행복도가 너무 떨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은 20대 때도 보통 자기 확신이 없는데 30대가 돼서도 자기 확신이 없거든요. 30대가 돼도 언제까지 나 자기 확신 없이 일해야 되는 거야 이러면서 불안해하는 거예요. 근데 이 자기 확신이 없을 때 뭐가 필요하냐면 기준이나 원칙이 필요해요. 원래 개인적인 직업 기준이라는 거는 불안해서 만드는 거거든요. 거기에 내가 의지해서 가려고. 내가 중시했던 기준을 말씀드릴게요. 제가 20대 때는 딱 하나만 봤어요. 시도를 반복하고 있나? 이거였어요. 성패랑 관계없이. 이거 되게 중요합니다. 성공할 시도를 하고 있나도 아니고요. 실패했나 성공했나도 아니야. 시도 자체를 반복하고 있나? 이것만 그래서 저한테 물어본 게 20대 때 저에게 가장 중요한 원칙이었어요. 근데 30대가 되고 나서는 딱 하나만 봤던 것 같아요. 지금 결과물이 쌓이고 있냐? 이 결과물의 품질, 퀄리티 이런 걸 일단 안 봤어요. 이게 무슨 말인지 설명을 해드릴게요. 글을 쓰거나 만화를 그리거나 뭐든 간에 지금 뭘 잘하시려고 공부를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분들 공부를 멈춰야 돼요. 공부는 평생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럴 수 있는데 맞죠? 맞는데 제 말은 뭐냐면 결과물이 안 쌓이는 공부를 멈춰야 돼요. 우리가 보통 뭘 공부하거나 학원을 등록하거나 전공을 다시 알아보거나 연습을 하거나 이게 왜 하는 거냐면은 잘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 말은 거꾸로 말하면은 못하는 나를 보고 싶지 않아서 하는 거기도 하거든요. 처음부터 너무 엉망인 결과물을 보는 건 싫은 거야. 무서운 거야. 그래가지고 공부를 하고 연습을 하고 막 그러거든요. 전 좀 자극적으로 뭐라고 표현하냐면 못하는 게 무서워서 연습으로 도망간다고 얘기해요. 공부로 도망간다고. 30대가 달라지는 게 뭐냐면 이제 결과물이 안 쌓이는 공부 위험하다는 거예요. 가끔 가다가 30대가 됐는데 자기의 꿈을 찾아가지고 학교 다시 들어가고 전공을 다시 찾아가지고 뒤늦게 재입학을 하고 이거 저 보거든요. 되게 멋있는 거예요. 전 이거 완전 존중합니다. 완전 멋진 건데 문제는 뭐냐면 30대에 뒤늦게 다시 할 거면 결과물을 엉망으로라도 계속 찍어내면서 공부를 해야 돼요. 영화나 영상이나 유튜브다 일단 찍어가면서 해야 되고 글이나 만화야 일단 원고 작업물을 만들면서 가야 돼요. 안 그런 사람들 진짜 많아요. 크로키만 계속 그려. 원고 안 하고. 글도 작법서만 계속 봐. 자기 글 안 쓰고. 그래서 예전에 제가 다른 영상에서 그런 말 했잖아요. 배우가 될 사람은 지금 연기를 하고 있다. 만화가가 될 사람은 지금 만화를 그리고 있다. 이게 이 결과물 쌓기에 대한 얘기거든요. 20대 때는 시도를 하니까 무형자산만 쌓여요. 그런 경험을 했지. 누구한테 증명할 수가 없어요. 30대에는 그걸 보여줄 수 있게 정리해야 한다는 게 제 말의 요지기도 한 거예요. 근데 그러면은 또 어떤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어요. 그러면은 그냥 20대 때부터 결과물을 만들면 더 좋은 거 아닌가요? 일찍 시작하는 게 장땡이라는 얘기잖아요. 물론 그럴 수 있는데 문제는 컨텐츠 쪽을 희망한다 그러면은 20대 때만 경험할 수 있는 어떤 일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나중에 진짜 귀한 내공이랑 기본기가 돼주기 때문에
20대 때만 할 수 있는 경험들 대표적으로 뭐가 있냐? 멍청이 짓, 경솔한 짓, 감정에 휘둘리기, 충동적으로 시도해보고 뼈 아프게 실패하기, 수치심에 몸부림치기 뭐 이런 거. 이거를 다 포기하고 20대 때만 할 수 있는 경험들을 포기해 가면서 결과물만 빨리 만드는 데에 집중을 하잖아요. 그러면 기술적으로 빨리 능숙해질 수 있는데 10년 일하다 보면 내용물 만들 수 있는 리소스가 다 떨어집니다. 진짜. 사람 사이의 관계 어떻게 할지, 난 어떤 사람인지 이거 진짜 알기 어려워요. 20대 때에는 많은 경험을 쌓는 것이 진짜 중요해. 너무 서두르지 마. 그렇게 얘기하는 게 그래서 그래요. 근데 30대가 되면 아까 얘기한 그 결과물이 쌓이는지 확인하는 게 진짜 중요해집니다. 그렇게 해서 쌓아놓은 그 결과물을 가지고 내 주 무기, 나의 가장 큰 스킬 혹은 브랜딩된 포지션, 요거를 가지고 큰 도약을 할 거냐, 이대로 쭉 안정적으로 갈 거냐, 요거를 결정하는 게 제가 보기에는 40대 같아요. 그러니까 조금 더 큰 그림, 인생 계획 이런 걸 정비하는 게 40대 같다고 해야 되나? 당연히 지금 제가 얘기하는 요 20대, 30대로는 직군이나 개인별로 좀 차이가 있어요. 제 주변에 창작자나 스타트업 하시는 분, 자기 일을 하시는 분들은 거의 다 비슷하더라고요. 가끔 가다가 좀 일찍 창업을 해가지고 일찍 튀어나가는 분이 계세요. 20대 때 이미 스타트업 했는데 투자를 잘 받았어. 그래서 이미 30대가 되기 전에 멋진 성취와 결과물이 있어. 이런 분들도 있거든요. 근데 그런 분들은 무조건 그 대가를 어떤 식으로건 나중에 치릅니다. 어떤 대가를 치르냐고요? 대표적인 게 이제 공황약을 먹죠. 빠른 성취에 취해가지고 몰아붙이다 보면 균형을 잡으면서 갈 수 있는 지혜가 같이 오기가 너무 어려워요. 사회적 성취라는 건 말이죠. 너무 달콤합니다. 근데 그게 20대에 오잖아요. 안 취할 길이 없어요. 그럼 어떻게 되냐면은 공황이 오거나 약을 먹거나 혹은 인간관계가 망가지거나, 물론 이 과정을 스무스하게 연착륙으로 가는 분들이 있어요. 누구? 멘토가 좋은 분이 있어. 주변에 되게 좋은 커뮤니티가 있어. 본인도 건강해. 그러면은 실수를 해도 망가지지 않을 수 있어요. 근데 한 끗 차로 30대가 됐는데 좀 심해지면은 이제 뉴스 사회면에 나와요. 뭐 사기로 들어가고 뭐 부도 나고 범죄 저지르고 아니면 본인이 불행해지고 이럴 수 있다는 걸 너무 많이 봤어요. 저는 지금 나이가 들고 보니까 그런 경우에도 다 장단점이 있어가지고 어떤 종류의 대가든 비용을 다 치르더라고요. 근데 여기에서 제가 제일 뼈저리게 배운 점을 이제 지금부터 말씀을 드릴게요. 여기에서 30대의 딜레마가 생겨요. 제일 열심히 일을 하고 성과 결과물 만들어내야 되는 게 30대. 근데 이 과정에서 많은 이들이 결과물을 내고 등가 교환으로 뭐를 잃을까요? 건강을 잃습니다. 건강을 잃어요. 그럼 어떻게 되냐면 돈을 이제 벌기 시작했어. 더 큰 돈을 벌어야 되는 40대가 딱 됐는데 나름의 무기도 생겼어. 브랜딩 됐어. 근데 몸이 안 따라줘. 그 뭐냐면 지속 가능성의 문제가 탁 고개를 듭니다. 이게 엄청 뼈 아픈 거예요. 저의 경우가 이 딜레마를 직격으로 맞은 케이스입니다. 제가 이제 닥터 프로스트 연재를 시작으로 해서 그 뒤에 커리어를 막 조립을 이렇게 해가지고 뭐 교육도 하고 해서 유튜브에서 여기까지 왔거든요. 그 스토리 캠프 캠장까지 온 거예요. 근데 닥터 프로스트 연재 10년을 하면서 시즌이 끝날 때마다 제가 병원 신세를 졌는데 그 중에 심지어 2번은 구급차를 탔었어요. 그때 얘기를 좀 해드릴게요. 당시에 제가 공동 작업실을 썼어요. 동료 작가들하고 같이 앉아가지고 작업을 하는데 거의 하루에 20시간씩 앉아가지고 일을 하거든요. 정말 지혜로운 사람이라면 꼬모도로 같은 거 펴놓고 중간중간 스트레칭도 하고 할 거 아니에요? 근데 이제 지혜롭지 못한 사람, 야망에 사로잡힌 사람, 그리고 주간 마감해야 돼? 그러면은 이런 지혜 없습니다. 멍청이 같이 하루 종일 그리는 거야. 야, 이두호 선생님이 그랬어. 엉덩이로 그리는 거야. 그래서 막 붙여놓고 막 하는 거야. 그러다 보면은 몸에서 신호를 보내는 순간이 와요. 저 멀리 지평선에서 막 솥대가 몰려오는 것처럼 몸에서 오는 재앙의 느낌이 저기 와요. 그게 뭐냐면 점점 몸이 굳어요. 본인은 몰라. 왜? 같은 자세였으니까. 굳었다는 걸 모르다가 일어나려고 하는데 안 움직여지는 거지. 아예 움직이지 못하는 때가 오거든요. 여기까지 오면은 손가락만 움직여도 허리에서 죽을 것 같은 고통이 막 폭발해요. 막 으아, 너무 아파. 눈물을 줄줄 난다니까. 그럼 이제 저는 공동 작업실 썼으니까 옆자리 파티션 너머에 있는 친구를 부르는 거예요. 야, 나 굳었어.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그때 작업실 멤버가 지상추억의 소년 그리던 정필원 작가님, 노답소녀나 오렌지 마멀레이드 그린 서구, 트롤트랩의 유비, 그 다음에 호 그리신 억수형, 지금 이제 만화가협회 회장하고 있는 싱커의 권혁주 형님, 이렇게 다 같은 작업실이었는데 제 바로 옆자리는 재수의 연습장 아시죠 여러분들? 그림 너무 잘 그리는 그 박재수 재수였는데 그 사람들이 이제 제가 나 굳었어로 와가지고 이렇게 저를 들어가지고 구급차 부르고 가는 거야. 제가 그걸 2번을 겪었어요.
심지어 두 번째가 진짜 저는 잊을 수 없어. 아까 얘기했죠. 성공과 실패담 중에 음각되는 건 실패담이라고. 두 번째는 잊을 수 없어. 완전히 거의 뭐 비석같이 새겨져 있는데 작업실 옆에 공용 샤워실이 있었어요. 바로 옆에는 공용 숙소예요. 공용 샤워실에서 옷을 벗는데 옷을 다 벗고 팬티를 벗는 순간 딱 느낌이 온 거예요. 재앙이 왔다. 나 지금 움직이면 허리 나 진짜 엄청 아픈 상황이 온 거예요. 진짜 눈물이 또르륵 날 정도로 아프거든요. 나 알몸이잖아. 그래가지고 어떻게 하냐면은 이제 진짜 용기를 내는 거야. 지옥 같은 통증을 올 걸 알면서 눈을 딱 감고 팬티를 으악 하고 있는 거예요. 으악! 그리고 그리고 바지를 으악! 입고 이러는 거야 그냥. 그렇게 해서 울면서 막 옷을 입고 기어가지고 그 옆에 공용 숙소로 가는 거예요. 이거 MSG 하나도 없어요. 그때 목격자도 있어 심지어. 근데 이제 심지어 저는 지금 폰이 없어요. 사와러 왔으니까. 폰도 책상에 있단 말이야. 그러면은 그 공용 숙소 밖에 지나가는 사람이 누가 들을 때까지 모기 소리로 도와주세요. 사람 있습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발견돼가지고 구급차에 태워져 간 거죠. 그때 내의 경험을 제가 만화를 그렸는데 이 사이즈 오버에서 그 만화를 보고 오신 거예요. 이분 과거에 큰 죄를 지으셨구나. 회개를 하셔야겠다. 근데 그렇게 작업을 하면서 제가 30대 때 구급차 천장을 2번을 보니까 진짜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 싶은 거죠. 그래서 전 뭐예요? 30대 때 결과물을 내는데 집중하다가 가장 중요한 자산을 잃은 거죠. 그래서 저는 이제 그 뒤에 뭐 개과천선 해가지고 운동을 해서 어떻게 여기까지 정상인의 삶으로 오긴 했는데 얼마 전에 사이즈 오브에서 의자를 가져와가지고 제가 이분들께 좋은 의자의 조건 3가지를 배웠어요. 1. 관절 정렬. 바른 자세를 만들어주는 게 중요하대. 두 번째는 근육의 이완. 근육이 쉬고 있어야 되는 거죠. 세 번째가 무게를 적절하게 분산을 시켜줘야 된다.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여러분들. 딱 이상하지 않아요? 바른 자세가 뭔지 누구나 알잖아요. 허리 펴고 엉덩이 들어 앉고 이렇게 어깨 펴고. 근데 문제가 뭐냐면은 이 자세를 하면 이게 편하냐? 절대 안 편하지. 바른 자세를 유지하려고 그러면은 근육이 계속 어딘가를 붙잡고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다시 말하면 1번 바른 자세를 유지하면 2번 근육 이완을 포기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근육을 편하게 하려고 지금 편한 자세, 여러분들 PC방의 그 자세이죠. PC방 자세 이거 그걸 하면은 근육은 이완되어 있는데 관절이 정렬이 안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딘가가 무리를 하기 시작하거든요. 여러분이 회사에서 일을 하는데 내가 지금 편해. 그럼 누군가가 일을 존나 하고 있다는 얘기잖아요. 내가 근육이 편해 그러면 어느 관절이 겁나 일을 하고 있는 거란 얘기죠. 30대 때 내가 뭔가 해야 하는 일, 목표, 야망, 미션, 주변에서 나한테 바라는 거, 이거를 만족시키려고 엄청 애쓰면서 지내면은, 다시 말해서 뭐죠? 커리어적으로 바른 자세를 고수하면은 몸이랑 멘탈의 이완이 절대 안 됩니다. 쉬지를 못하는 거죠. 근데 편하게 이완만 하고 있으려고 하면 어때요? 하기 싫으면 안 해. 그러면 어떻게 돼요? 커리어 상에서의 자세가 완전히 무너지는 거잖아요. 좋은 의자의 3번에 해당하는 느낌이 뭐냐면은 무게를 적절하게 분산하라 그랬잖아요. 30대 때는 확실히 그래서 내 멘탈에 가해지는 부담을 잘 분산시킬 수 있는 적절한 커뮤니티들을 좀 갖고 있어야 돼요. 예를 들면 나를 잘 이끌어주고 가르쳐줄 수 있는 멘토 집단이나 같이 일하기 좋은 동료 집단, 내가 좀 마음 편하게 쉴 수 있는 친구나 뭐 연인이나 이런 이너서클 집단, 요게 좀 골고루 주변에 있어야지 멘탈적으로도 커리어적으로도 하중을 부담시킬 수가 있거든요. 저는 3번은 좀 됐었어요. 아무래도 1, 2번이 완전히 망가진 거지. 너무 무리해서 일을 하다가 건강을 잃은 거죠. 바른 자세 유지하다가 근육통이 온 거죠. 근데 이거를 전부 다 잘 동시에 챙기려면 사실 하나가 필수적입니다. 제대로 된 커리어를 하면서 나의 몸과 마음의 부담도 좀 줄이고 이완하면서 주변에 좋은 커뮤니티를 갖고 있으려면, 이 균형을 잡으려면 나에 대한 이해가 어느 정도 필요해요. 내가 뭘 잘하냐, 뭘 못하냐, 내가 어떤 기질을 타고났냐, 죽어도 못하는 건 뭐냐, 하고 싶은 거, 해야 되는 거, 할 수 있는 거, 요거를 좀 정리를 해놓은 상태가 돼야 되거든요. 이런 것들을 기본기처럼 꾸준히 고민을 해야 됩니다. 근데 이 사이즈 오브라는 의자가 그래서 뭐부터 하냐? 내 몸 상태를 알아야 되잖아요. 한국에 몇 대 없다는 전신 스캐너 가지고 체형 분석을 먼저 시작해요. 이걸 다 받아보고 나서 아까 전에 얘기했던 그 좋은 의자의 3가지 요소에 맞춰가지고 제 몸의 수치에 맞는 맞춤 의자를 이제 주문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거를 딱 앉아보는데 그때부터 마음속에서 이거 영상 찍어야겠다. 감동의 시작이 이제 거기서부터 얼굴이 약간 재민이 표정이 나와요. 웃음이 실실 나는 거야. 예를 들면 엉덩이가 닿는 이 패드가 얼마나 커야 될까? 얼마나 높아야 되냐? 제가 제일 놀란 거. 이 팔걸이가 어느 정도 높이가 돼야 되고 어느 정도 떨어져 있어야 되냐 이런 거.
그 헤드레스트가 어느 높이여야 되고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이해가 됩니다. 저는 이 팔걸이의 높이랑 팔걸이 위치 이게 이 정도로 중요한 건지 몰랐는데 이거를 맞추니까 자판을 치는 자세가 완전히 변하더라고요. 특히 이제 여러분 무중력 자세라는 게 있어요. 이게 진짜 감동입니다. 우주 비행사들 가지고 실험을 했대요. 무중력 상태에서 몸에 가장 부담이 없는 편한 자세를 취해봐라 그랬더니 살짝 이렇게 웅크린 태아 자세 같은 게 나오는 거예요. 이게 중력이 하나도 없으면 그런 자세가 된대요. 이 사이즈 오브 의자에 발받침을 같이 팔거든요. 그 발받침을 쓰고 뒤로 약간 제껴가지고 그 무중력 자세를 재현할 수 있는 포지션이 있어요. 제가 해보면서 저도 그렇고 피디님들 두 분 다 해보셨죠. 셋 다 얼굴에서 웃음이 떠나지 않아. 아, 이게 이렇게 편할 수 있는 거였어? 이런 느낌으로 애초에 사이즈 오브 의자 라인이 방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체험관에서 수치를 재가지고 맞춤으로 만들 수도 있어요. 저의 몸에 딱 맞게. 근데 애초에 처음부터 이 신장, 키에 따라 가지고 스몰, 미디움, 라지로 나옵니다. 나뉘어 가지고 나와요. 그걸 사서 세부 세팅하는 방법만 배워도 맞춤 의자에 가깝게 굉장히 편하게 쓸 수가 있다는 거죠. 어떻게 보면. 직영 매장뿐 아니라 네이버나 사이즈 오브 홈페이지에서도 판매를 하고 있고요. 백화점이나 이런 매장들에서 5가지 사이즈 혹은 7가지 사이즈 이렇게 좀 더 세분화해가지고 판매를 진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거 완전 대기업이 아니다 보니까 이제 많은 분들이 저 걱정하는 게 AS라고 볼 수 있는데 제가 그 체험관 갔을 때 이사님이 약간 토니 스타크 같았어. 설레면서 막 고치는 거 되게 좋아하시더라고요. AS 엄청 꼼꼼하게 하시는 것 같고요. 또 몸이 이미 아프다 이걸 넘어서 컴퓨터 많이 하고 유튜브 많이 하고 이런 분들이 더 편하려고 이미 아픈 분들은 반드시 써야 되고 더 행복하려고 많이 찾는 브랜드인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이 영상 보시고 관심이 생기신 분들은 개인적으로는 저는 체험관을 검색해서 한번 가봐라 추천드리고요. 저희 영상 하단에 고정 댓글로 링크를 달아놨으니까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지금 캠퍼들 만나보면은 대부분 전력 질주를 해야 되는 분들을 주로 만나거든요. 커리어의 한복판에 있고 컨텐츠 지금 한참 만드시는 분들, 제가 전공생들한테 맨날 하는 말이 뭐 운동해라, 자세 교정해라, 뽀모도로 해라, 나중에 니네 성공해가지고 돈 많이 벌어도 개우야 한다, 내가 이걸 어떻게 알았냐, 알고 싶지 않았다 이 자식들아. 좋은 의자도 쓰시고요. 30대에 고민 많으신 분들에게 조금이라도 제가 경험했던 얘기가 힌트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